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KMN 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최근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핀에 55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8조 원 규모의 F-16 전투기 20대와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잠정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효과와 필리핀과 미국 간의 군사 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까지도 필리핀 MRF 사업에서 KF-21 전투기가 점재 공급 후보로 주목받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약 980억 원으로 경쟁 기동 대비 탁월한 가성비와 유지 보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 국무부의 필리핀 F-16 전투기 판매 승인은 구매 완료가 아니라 구매를 위한 다각도 협상을 시작하는 마케팅 출발 의미로 봐야 한다며 한국 경쟁 기종과의 경합 관계는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최종 성능을 점검하며 양산 조립에 들어갔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형 미사일 발사대와 누리호 위상 발사까지 빠르게 군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무기는 그 신뢰성을 인정받아 한국 방산 수출 순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행보의 세계는 얼마나 더 많은 무기체계가 공개될지 한국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 주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아 수출 협상에 불리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한국산 전투기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는 국가는 꽤 많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서유럽 국가와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산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인근국의 전쟁으로 인해 독일과 가까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핀란드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이 한국산 무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나토 회원국들은 대한민국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가격까지 합리적이라는 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독일 및 유럽에서는 군비를 빠르게 증강하며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전투기 구매와 자국 전투기 개발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동유럽 간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면서 서유럽 몇몇 국가는 한국 방산을 경계하는 한편 그 성능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한국 방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면서 대한민국 방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FA-50 전투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한 것은 물론이고 KF-21 전투기가 어떤 형태의 스텔스 수준으로 성장할지, 미사일 무장체계는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 유심히 지켜보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한국과 KF-21 전투기 향후 기체에 대한 공동개발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의 경우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화력을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장체계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전술기로 당초 계획은 기존 사용하던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전용 사이드 웨폰을 장착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것은 단계적 차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개별 무기보다는 전체 무기체계를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 즉 숲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조망한다면 대한민국은 철룡 미사일과 공대공 유도탄까지 포함한 전 무기체계의 철저한 국산화를 반드시 완성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KF-21 보람의 전투기는 단계별 점진적 개발을 통해 5세대 스텔스급 전투기, 나아가 궁극의 차세대기로 진화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KF-21이 상호 연동 복합 비행체계를 통해 폭넓은 확장 가능성을 입증한 것만 보더라도 그 잠재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최근 공개된 KF-21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영상만 살펴봐도 이 전투기가 다목적 플랫폼으로서의 완성도를 갖추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부 무장창 도입과 매립형 무장 시스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스텔스 무장 통합체계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국산 AESA 레이더를 비롯해 각종 항전 장비들을 국내 기술로 채워넣으며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 전반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투기가 5세대급 이상의 기술로 진화할 조짐을 보이자 여러 나라들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다시금 KF-21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비와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질수록 정비 및 유지 보수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로 인해 전투기의 가동률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항공방산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FA50 전투기의 한국산 부품 부정률은 꾸준히 낮아져 이제는 약 15% 이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KF-21 전투기의 부정률은 약 24%가 예상됩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항공부품 국산화율을 올려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KF-21 전투기 부품 생산 거점을 무려 3배에서 4배 이상은 증설시켜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힘을 얻고 있으며 실제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신규 납고가 준공되며 체계 개발, 양산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아예 미국산 대신 주력 전술기를 모두 KF-21 전투기로 대체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과거의 항공유지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군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양산이 시작될 KF-21 전투기 개량 사업과 동시에 전투기 항전 장비 및 전체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보다 저렴한 예산으로 전투기를 개량하면서 우리 공군 전투기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주장입니다. 또한 KF-21 전투기에 사용할 전자전 체계까지 한국 독자 개발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전투기의 경쟁력을 극단적으로 높였습니다. 결국 한국산 전투기의 다양한 이점을 확인한 폴란드는 대한민국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면서 유럽 각국은 안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군비 증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방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등 여러 국가들이 구소련 시절 운용하던 노후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이후 자체 무기고가 사실상 고갈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폴란드는 가장 먼저 대한민국 방산무기에 눈을 돌렸고 한국과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납기 속도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전차, 자주포, 전투기 훈련기 등이 순차적으로 납품되자 전 세계는 한국 방산업체의 전례 없는 생산력과 납품 능력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한국산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 결과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과 중동 지역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강한 관심을 보이며 연이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이자 전차 대국으로 불리는 독일마저도 한국산 전투기, 특히 KF-21 보라매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FCAS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으로 기존의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대체할 전략적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FCAS 프로젝트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전투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가 주도권을 쥔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라팔 전투기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프랑스 내부에서 신형 전투기 개발에 대한 집중도가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항공기술 역량에서 열세로 평가되는 독일을 기술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며 양국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FCAS 프로젝트는 현재 4가지 설계안 중 최종안을 고르기 위한 디자인 선정 단계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프랑스 독일 간 의견 차이가 또 한 번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2040년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2025년까지 설계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예산 분담과 개발 권한 배분 문제로 일정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파트너 국가 간의 진정한 협력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간극이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 과정에서 독자 개발이라는 플랜 B를 거론하며 실질적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협상 테이블 위에서 독일에게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독일 측은 이를 일방적 행보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과거부터 자국산 전투기 대신 공동개발 컨소시엄을 선호해왔지만 최근 프랑스 측의 행보에 심각한 회의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프랑스 다소가 에어버스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FCAS 참여 지속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일은 미국산 F-35 도입을 대체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향후 독자 노선을 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독일은 미국 F-35 도입을 계약하였으나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과의 긴장된 관계로 일부 동맹국들은 F-35 전투기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전투기 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킬스위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독일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F-35 전투기가 독일 방위 전략에 필수적이며 도입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흔들리는 대서양 동맹으로 인해 일부 전투기에 대한 대체안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유럽과 한국의 군사동맹이 긴밀해지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노후화된 전투기 퇴역과 동시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한 언행과 함께 미국산 F-35 전투기가 성능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F-35 전투기 도입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F-21 전투기가 마침내 양산에 돌입하였으며 미국산 무기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국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120대를 목표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마하 2에 가까운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또한 8개의 극초음속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가격 대비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한국산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부착으로 인해 전천후 탐지 능력까지 높아져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해 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만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제대로 된 전폭기보다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에 인정받아 유일한 미국산 전투기의 대체제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주, 독일 등 다양한 나라들이 KF-21 도입을 거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수출용 KF-21 전투기를 제작하여 반드시 판매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해외 수출을 성공해야만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도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투기 성능의 개량입니다. 현재 한국 KF-21 전투기 블록1 4.5세대급 전투기로 분류되는 세미스텔스형 전투기이며, 블록1의 경우 무장체계에 더 많은 전력을 쏟아 제작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KF-21 블록1 전투기가 제작되고, 블록2 전투기의 경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양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2는 5세대급 전투기로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 전투기의 마지막 단계로 보여지는 블록3는 5.5세대 혹은 6세대급급 전투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원래 계획보다 약간 더 상향된 기술을 적용하여 KF-21 전투기를 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향후 10년 이내에 6세대급 전투기에 가까운 전투기 기술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해당 비용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KF-21 전투기의 수출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5세대 이상급 전투기로의 개발 이전에 대한민국이 꼭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그간 한국 공군들은 미국 전투기를 사용하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지도 못하고, 정비 요청에도 미국은 느리게 대응해 대한민국은 이러한 갑질을 모두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국산 전투기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결국 KF-21 전투기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완벽한 부품 국산화를 실현시키는 것만이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완벽히 국산화된 엔진을 장착했다는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산 엔진 제작에 대해 반대파의 입김이 거셉니다. 그들은 한국의 실패를 예견하며 지금처럼 미국산 엔진을 계속해서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무기 독립을 위한 부품 국산화를 완전히 손 놓아버린다면 결국 한국은 약소국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미국의 행동에 마음을 졸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 장비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습니다. 오랜 세월 한국 공군은 미제 전투기를 운용하면서도 자체적인 개량조차 어려운 구조 속에 묶여 있었고, 정비 요청에 대해서도 미국은 느리게 대응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이 같은 일방적인 구조를 묵묵히 감내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 원인은 바로 국산 전투기의 부재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 전투기 KF-21 보라매를 탄생시켰고 이제 우리의 과제는 완전한 부품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에 완전히 국산화된 엔진이 탑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국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에 회의적인 시선은 존재합니다. 일부 반대 세력은 국내 기술의 한계를 언급하며 지금처럼 계속해서 미국산 엔진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위한 기술 자립, 특히 무기체계 국산화를 포기한다면 결국 우리는 강대국의 입김에 휘둘리는 지속적인 종속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미국의 결정 하나에 따라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무기 국산화의 완결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국 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이 세계 7대 전투기 강국 반열에 오른다는 특집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제방산무기 동향연구소는 한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고속추진관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비행 통합체계인 K링크와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KF-21 전투기를 5세대는 물론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근미래의 6세대급에 가까운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외신들은 현재 최초의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양산 개발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엔진 개발 상황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남 창원 제1사업장 엔진 연소 시운전실, 시험실 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공중에 매달린 엔진을 점화하자 굉음과 함께 뒤편에서 푸른 화염이 일직선으로 뿜어나왔습니다. 엔진 시운전실은 각종 엔진 성능을 실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우리의 염원인 항공엔진 국산화의 목표를 도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화에어로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합작하여 엔진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에 대한 성과가 차츰 보이면서 이제는 KF-21 보라매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그러던 와중 한국을 항공기술 강대국 반열에 올려줄 가장 필수적인 엔진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6개국 미만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높은 수출 통제를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수리온 헬기 등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아무리 한국 기술로 만든 동체라도 엔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이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엔진 개발은 특히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출력 15,000파운드급 이상의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을 제출하였는데 양사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엔진의 시제 모델 설계를 살펴본다면 F414 엔진에 비해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무려 10에서 15%까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엔진 개발 의지는 확고한데요. 엔진 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 유수 기업과 국제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면 개발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국내 기술 축적 수준은 독자 개발 대비 낮아지고 개발된 엔진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온전히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기 동체는 공동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엔진에 대해서는 확고한 독자 개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전투기 개발이 최초 논의된 시점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기관에서 7번 이상 검토를 거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냈다는 사실이 우리 기술진에게 자신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순조로운 엔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모두 높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3대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항공엔진 관련 업체는 일본 IHI, 독일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엔진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엔진에 있어서 한국 유일이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의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의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의 언급에 따르면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부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했죠.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정도의 고열인 터빈 입고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녹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켈빈, 즉 섭씨 1527도 T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 역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도라고 할 때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재이기 때문에 높은 피로에서 도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 가공돼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 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빈 인렛 템퍼레이처라고도 불리는 터빈 입고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가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에서도 두산과 한화의 프리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한화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과 한화의 경쟁 구조가 아니라 두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에 협력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은 한국산 엔진을 더욱 명품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중국산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록2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인 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국산 제트 엔진을 시험 이전 한화에어로가 아닌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도 기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하던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5세대 초음속 전투기 엔진 실증 비행을 시험하겠다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시작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전투기 엔진 지상 시험은 향후 2년간 반복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증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추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능의 전투기 엔진을 한국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4순위의 가스터빈 엔진 기술 보유국이며, 이러한 가스터빈 엔진 기술력을 토대로 삼아 미국과 유럽연합 등 보편적인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직접 보유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1차적으로는 한국산 무인기에 엔진을 탑재해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소형 무인기였으며, 차츰 대형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확대될 것이며, 종국에는 한국산 KF-21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 엔진의 독자 개발은 국산 군용기의 완성과 운영의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단계적 엔진 기술 개발을 통해 1만 8천 파운드 엔진 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과 올해 안에 가오리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장착하여 생산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들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차세대 전술체계를 구축하고 전 세계 항공전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국산 엔진 개발 성공으로 인해 한국산 KF-21 보람에는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